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은 실내 장식,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실내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사무실, 그쵸, 뭐 식당, 주방, 뭐 다 다른데 이 시간은 그냥 거실 개념, 거실, 뭐 법에서 정한 거실하고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그 거실, 소파가 놓이고 뭐 TV가 있는 우리 집의 거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이런 용도에 쓰는 방을 거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실이라는 규정을 딱 해놔야 자, 거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때 그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실이 다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 법전을 만들기 위해서 법전이 하도 두꺼워지니까 그런 것부터 정하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집에서의 그냥 거실 개념. 그쵸? 소파가 있고 TV가 놓인 그 거실과 또 침실, 이런 인테리어를 좀 어떻게 해야지 과연 성공적으로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하면 그쵸, 그것도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전문가인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그 취향대로 하면은 글쎄요, 잘 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잘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객관성 있게 특급 호텔, 세계적인 체인의 특급 호텔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그런 걸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떤 디자인의 핵심을 찾아서 그걸 반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급 호텔 같은데 우리가 쭉 둘러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험 칠 때 정답을 한번 보는 거, 그렇죠? 출제 경향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가정이고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제 명절 연휴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알람 설정해 놓으면은 바로 새 영상 올라가면 그 알람이 울리죠.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저한테 여러 가지 뭐 문의 메일 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세세하고 시간도 많으니까 이렇게 다 답글 하고 이렇게 뭐 도면까지 첨부해서 보내드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울타리를 새로 하는데 울타리가 뭐 몇 메타다. 근데 이거 어떤 디자인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또 뭐 디자인 사진 다 보내드리니까 또 이거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겠습니까? 막 이런 게 질문이 와요. 물론 제가 다 그냥 뭐 자재 산출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저 구독하시는 여러분께 뭔가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커다란 그 자재상이요. 위생기구, 뭐 타일 여러 가지 그뭐 그런 거 수전 종류 전부 하는데 제가 그 영업 그 부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죠. 자, 영상을 올려서 여기를 내가 좀 소개할까 싶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말하자면 가격 질서가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데는 보면은 전부 거의 이제 도매 업자들을 상대로 해요. 업자를 상대로 하는데 가격은 물론 굉장히 이제 저렴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부 알려놓으면은 뭐 일반 소비자들 엄청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가면은 뭐 10원어치 주세요, 20원어치 주세요, 뭐 질문도 많고 굉장히 안 그래도 거기 바쁜 시간에 그런 뭐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도매 가격하고 그런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좀 그런 업체들 도매로 하고 굉장히 좋은 데들 알려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또 예를 들 문제가 뭐냐면은 유리 공장 같은 데가 있어요. 뭐 유리 시공하시는 그런 업체분들이 주로 거래를 하죠. 그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뭐 다 좀 전문 용어라고 있어요. 뭐 별건 아니지만.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가서 얘기하면은 뭐 면을 어떻게 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서로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소개하고 싶은데 조금 그건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디자인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가는데 이제 특급 호텔 한번 내부를 잠깐 볼 것 같으면 뭐 별거 없어요. 네, 이 뭐 어느 지금 호텔 제가 뭐 어느 호텔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자, 7성급 호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뭐 화면에서 보지만 별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에서 하는 거는 조명도 무슨 건축화 조명 또는 이제
뭐 샹들리에 부착된 조명까지는 하고, 그쵸, 뭐 별도의 스탠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범위 바뀌죠. 카텐도 그렇고, 커튼 같은 거, 가구, 의자라든지 저런 거 보이는데, 여기서 저런 거 가구라든지 커튼 저런 거 제외하면은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뭐 갈색 계열의 몰딩 같은 거, 이제 천장이 지금 뭐 이렇게 턱이 지긴 했는데 몰딩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어두운 톤이죠. 어두운 톤. 심플합니다. 쭉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 커튼을 굉장히 강렬한 빨강색을 써서 이제 좀 강조를 했는데, 약간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 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도 뭐 벽하고 단순해요. 바닥은 진한 카펫이고, 가구 빼고는 뭐 없습니다. 그냥 밝은 바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7성급 호텔인데도 뭐 별로 특이한 게 없고, 초록색 가구가 눈에 띄고, 뭐 침대, 그쵸? 뭐 별거 없어요. 천장이 밝고 벽은 약간 파스텔 톤의 살구색 같은 걸 해놨어요. 황색 계통.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붙박이 가구가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네요. 한쪽 벽을 조금 어둡게 하고, 침대 상부 머리 부분에서 징그리 벽식으로 해놨어요. 여기 이제 카텐을 좀 어두운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 머리 쪽으로 징그리 벽 개념으로 했고, 여기는 이제 한식풍으로 해놓은, 침대가 없이 그냥 요 이불을 깔고 쓰는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 벽은 징그리 벽을 하고, 반대쪽에는 이제 거실 쪽으로 또 통하는 이런 이제 미닫이문을 해놨어요. 여기도 이제 한식풍입니다. 네. 우리 창호가 전통 창호, 살창호 해놨어요. 이렇게 뭐 별로 요란한 치장은 안 했어요. 카텐만 여기 진한 색하고, 가구가 우리 전통 가구가 놓여있고, 옆에 조명도 이제 전통 스타일 디자인으로 해놨네요. 네. 이게 전부 뭐 특급 호텔, 칠성.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굉장히 뭡니까? 단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거를 미를 어떤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식화하는, 미도라고 아름다움의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쪽 뭐예요? 분자 쪽에는 단순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바닥, 벽, 천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는 복잡성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많아진다든지, 형태가 오밀조밀 복잡해진다든지, 뭐 천정도 뭐 2중, 3중 천정을 한다든지, 또 우물 천장을 하고, 벽도 뭐 요새 뭡니까? 저는 이해도 못하겠는데 아트월이라고 명칭을 해놨더라고요. 아트월. 그쵸? 소파 반대편 벽을 뭐 좀 특별한 뭐 대리석이나 뭐 해놓고 TV를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 벽을 아트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트월. 제가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질감도 뭐 다양하게 광택도 있을 수 있고 무광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금속도 좀 번쩍이는 뭐 브론즈 계열 유리도 사용되고, 또 하다못해 거울도 사용되고, 또 바닥도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죠. 마루도 깔 수 있고, 뭐 카페트, 뭐 제품명이긴 하지만 모노리움 같은 거, 리노리움이죠. 원래 리노리움 그런 거 깔고. 그래서 다양한 재료,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색상 이런 것들이 첨가되면 첨가될수록, 그게 뭡니까? 여기 밑에 분모예요. 분모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도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쵸? 커지면 커질수록 아름다움의 정도 값은 작아져요. 이런 공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단순하게 하자 이겁니다. 단순하게 하자. 그러면 최소한 망칠 일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그러면 단순하게 하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유행, 붐을 일으킨 디자인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성급 호텔, 특급 호텔은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정통적인 거, 그런 거는 역사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디자인 내려가고, 그 중간중간에 유행이 첨가가 될 수 있어요. 퓨전도 들어오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이렇게 다 들어와서 유행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전통적인 거는 그대로 내려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런 거. 뭐 이게 인기를 끌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제가 얘기를 지금 안 해도, 자, 이런 거 알록달록한 거, X세대, N세대들이 이제 커지면서 성장해서 이런 것들 막 좋아하게 돼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런 거 알록달록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끝판왕이 나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게 뭐냐 이거죠. 전통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건축 얘기하다가 나왔지만, 제 구독 시청자들이 거의 뭐 90%, 95%가 그 남성분들이에요. 남성분, 다 제 또래 남성분인데, 구두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전통적인 디자인, 그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른 거 안 신고 안 사게 돼요. 전통적인 디자인. 음식도 있어요. 음식도 그냥 전통적인 음식이 있어요. 전통적인 맛이 있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딕,
르네상스 뭐 이런 품 있지만은 그 전통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구두 모양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트 슈즈죠, 보트. 네, 이런 거 신사와 전통적인 디자인이에요, 다 이런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옥스포드 윙팁이라는 디자인인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아니고 이건 그냥 신사와 저것도 윙팁. 이런 디자인들이 전부 아주 전통적인 디자인이다. 뭐 우리 신발이라든지 의복, 건축물, 실내 디자인, 음식 이런 게 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디자인이랄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면 무난하지 않겠냐. 최소한 망치진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내가 뭐 넉넉하기 때문에 뭐 유행에 따라서 인테리어 싹 고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그때 이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멋진 디자인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랬고, 자 그러면 그렇게 호텔처럼 단순하게 하고 그렇게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유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살림살이라고. 오가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다 실내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가 럭셔리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실내에. 눈에 보임으로써 아름다운 거, 플러스 요소가 있고 눈에 보임으로써 마이너스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그 마이너스 요소를 눈에 안 보이게 다 치워버리면 돼요. 이제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청소기,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선풍기, 난로, 기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호텔의 객실처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납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고, 벽장. 그래서 실내를 계획할 때 이 벽장,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그렇게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거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 중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는 것들 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성공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단순하고 깔끔하게 하자고 해놓고 벽장을 만들면 또 벽장 문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벽장은 이런 디자인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 전체 벽을 벽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절반을 하든지 아니면 그 벽의 중앙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벽장 문의 개념은 이게 벽인지 문인지 이렇게 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든지 화려하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사 들어오죠. 이사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살림살이 다 들어옵니다. 소파, 테이블, 뭐 스탠드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와요. 거기다 벽에다 액자 걸지요. 뭐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죠. 말하자면 망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첫째 이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뭡니까? 단순하게 하자. 단순하게 하자. 두 번째, 특급 호텔 같은 데서 어떤 영감을 얻자 이겁니다. 세 번째,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눈에 좀 거슬리는 것들 싹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수납 공간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머리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거를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디자인, 내 의견을 자꾸 첨부시키면요. 말하자면 디자인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내 생각을 좀 배제하고 1번, 2번, 3번 그거를 충실히 한다면은 좋은 디자인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렇게 하면 망치진 않습니다. 망치지 않아요. 오늘 얘기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